이화영 씨는 북한에 네.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 갔을 때 그때 정치인들 굉장히 여러 명이 갔었던 행사였는데요. 네. 2018년 9월인가였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때 지자체장들 몇 명 데리고 사실 김정은한테 또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아 맞아요. 그때 명단이 그때 명단에서 네. 경기도지사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최문순도 있고 뭐 박원순도 있고 예, 그 두 분만 그랬는데. 되고 사실은 그 북한과 최대 접경을 두고 있는 도는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사실 빠진다는 거는 그렇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그게 아주 큰 자기 업무상의 어떤 좀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이제 북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평화부지사가 된 이후에도 그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더 좀 압박이 더 그렇죠. 심했겠네요. 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저 대북 전문가라고 해놨는데 왜 내가 빠진 거야? 이렇게 그러네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은 네. 결국에는 안부수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들었던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화영 씨가 그 평화 부지사 자격으로 이제 북한에 간 적이 있는데 그거 단독으로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의 정치인들과 같이 간 겁니다. 네. 근데 그때 김성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고, 네. 예,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주선도 전부 다 안부수 씨가 한 거고요. 했던 것이 김성애가 스마트팜이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네.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씨가 네. 그거 당연히 해줄 수 있다. 아. 500만 불 다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김성애 씨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화영 씨가 김영철 그때 당시에 통일전선부장 네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쵸. 뭐 천안함의 주범이라고도 천안함. 네. 예, 거론됐던. 근데 그분도 만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안부수 씨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안부수 씨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네. 아니 이화영 씨가 분명히 500만 불 약속했는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김성애가 계속해서 안부수한테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지금 이거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를 해놨고 거기 일꾼들 뭐 2,000명을 뭐 대령해놨는데 자기도 되게 후달리는 입장인 거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뭐 내가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숙청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책임을 그러겠네요. 크게 져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막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내용이 국정원 문건에 쫙 다 나옵니다. 예. 국정원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아니었어요? 예, 문재인 근데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를테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식으로 뭐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방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화영 지사나 이런 부분이 그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방북 얘기는 계속 네. 추진을 하는데 조금 더 뒤에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국정원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문제가 좀 되고 뭐 쌍방울이 그 다음에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쌍방울은 왜 개입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대납 500만 불을 도저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납을 하게 되고 네. 이화영 씨는 쌍방울을 이쪽 저쪽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는데요. 경기도가 안부수 씨한테도 국제 대회를 하면서 5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3억밖에 주지 못하니까 네. 나머지 2억은 어떻게 충당할까 하다가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소개해주고 2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팜 500만 불도 결국 자기 경기도가 대북 제재로 주지 못하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특혜를 주는 걸로 해서 네. 결국에는 대납을 받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방북 비용이잖아요. 지사의 방북 비용.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사가 이제 알고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인데 네. 그 부분 진술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이 압수수색이 2023년 5월 달이었을 겁니다. 네. 5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고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 문건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이 많았고 근데 국정원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계속
굉장히 밀착적으로 취재를 하다가 네. 쌍방울이 안부수 씨나 여기에 개입한다는 것을 보고는 국정원은 거기서 손을 뗍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기업과 네. 유착된다는 이런 게 있어서 네.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2019년 1월경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국정원 문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해서 뭔가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개입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국가기관인데. 그래서 네. 2019년 1월부로 완전히 그 네. 추적하던 그 문건을 딱 중단합니다. 그 사업을 완전히 우리는 사업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중단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 자료는 쭉 있는데 네. 2019년도부터는 자료가 없죠. 그래서 국정원 문건의 방북 비용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건 어떻게 그럼 규명이 된 거예요? 그 규명은 이제 네. 김성태 회장이 일단은 진술이 있고,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쌍방울이 그 북한에 추진하는 사업이랑 네.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해요. 그리고 쌍방울이 돈이 가면 네.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서 방북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이런 공문을 북한에 총 4번을 네. 보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쌍방울의 내용 그 어떤 사업 내용과 네. 전부 다 경기도의 내용이 일치를 하고 경기도 내부의 신명섭이라든지 그때 네. 당시에 그 사업을 직접 추진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메모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그게 전부 다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북이라는 것은 네. 지사의 방북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정을 전혀 상의를 지사 모르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문의 당사자인데 나도 방문의 모르게 당사자인데 내가 며칠 날 방문을 가게 내가 어. 며칠 날 초대할 것을 초대해 주십시오라는 동문을 4번이나 보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전혀 나는 그 공문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 보낸 공문이 그렇습니다. 4번을 보냈다. 4번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측에서 계속 보냈고 그 전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는 북한과 만나서 수차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한 거 말고 만난 거는 전부 다 경기도 실무자들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경기도 실무자들이 북한에 가면 쌍방울도 같이 가요. 항상. 거의 무슨 약간 거울처럼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 2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그냥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쌍방울과 같이 추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에서 입장이고 그것도 확정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실 어떤 대북 사업이라든지 방북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의율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숱한 자료들이 다 나타나고 이제 이화영 씨가 결국에는 저희는 당연히 이거는 보고를 받았을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지만 그거에 이제 당사자 진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화영 씨가 2023년 6월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자백을 했었습니다. 아주 상세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거 국정원에 자료가 있다라고 한 게 그게 2023년 한 4월 5월 이 정도 됐었고 그래서 수사를 했었고 자료가 나왔고 거기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 방북 비용까지 나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자백을 했다. 6월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자백을 했었고 그때 자백을 하실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그걸 제가 그게 그 공판 자료라서 다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 그 현대에서 방북을 추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대북 사업도 했고 그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기업과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북은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쌍방울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돈도 보냈다고 하니 곧 방북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2번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은 2019년 7월경에 그 경기도랑 북한이랑 그 국제대회를 했었습니다. 국제대회 그 안부수 씨가 또 주축이 돼서 했던 그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그 국제대회가 한 번은 2018년 11월에 여기 고향
파주 쪽에서 있었고요. 네. 킨텍스에서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번에는 2019년 7월경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예예. 근데 그 마닐라 대회 네. 이후에 어, 그때는 사실 북한이랑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라 네.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하와이 노딜 아니 하노이 노딜이 노딜 2019년 이후에. 2월에 있었고요. 네, 예예예. 네,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이 맞아요. 돼서 네. 예. 그때는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였는데 음. 그래서 그 필리핀으로 근데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직들이 다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그때 이제 김성태의 진술로는 네. 당연히 돈 받으러 왔지. 그렇죠. 예, 네. 돈이 있으니까 오지. 그렇게 진술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화영 씨가 그 필리핀 대회에 출장을 갔다 와서 네. 오면서 출장 다녀온 보고를 지사한테 드리면서 이제 방북에 대해서 네. 1차 얘기를 했고 네. 여기까지는 저희도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필리핀에서는 저 김성태 씨랑 이재명 지사가 통화를 했었다고 김성태가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고맙다라고 얘기했다, 뭐 그때 그런 당시는 얘기. 이제 스마트팜 돈은 이미 다 지급이 된 상태였고, 네. 지금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는 방북이었거든요. 방북은 2019년 5월경부터 네. 리오남과 계속 얘기가 돼서 그 이화영 씨는 좀 재밌는 게 이미 예전에 그 2004년도부터 8년도까지 그 국회의원을 했을 당시에 네. 그때도 북한에 뭔가 약속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들어 줄 수밖에 없었겠죠. 뭐 네. 그때는 돼지 농장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아,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때 김성애나 리오남 이런 분들은 네. 이화영 씨한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달라는 거를 이화영 씨가 김성태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자기는 이미 좀 신임을 예, 잃어서 부도를 냈으니까. 리오남 씨가 이화영 씨 안 만날라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김성태를 네. 연결해서 네. 김성태가 이제 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500만 불 달라고 했던 거를 네. 이제 300만까지 낮추고 방북 비용. 방북 비용을 네. 낮추고 그 다음부터 돈이 지급되는 시기가 첫 네. 지급이 필리핀 대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도 그때 뭐 왔었다고 하고 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화영 씨 그 부지사가 저희에게 또 얘기를 해줬던 것은 2019년이 끝날 무렵에 네. 대거 이제 그 선거에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화영 씨가. 네. 이화영 씨가 출마도 하게 되고 아마 2020년이 그때 총선이 총선이었었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화영 저는 그 내부 사정은 사실 저희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는 자기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네. 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 분명히 그 방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이 갔고 됐으니까 곧 네. 저 방북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사님.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평화부지사를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 했는데, 네. 그 과정이 이제 최고의 성과는 어쨌든 지사의 방북일 텐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끝나면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 그거는 저희가 뭐 물어본 적도 없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런데 문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연말까지 해서 돈이 거의 다 가거든요. 300만 네. 불이.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네. 그냥 완전히 북한이 통제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직 그러니까 미완의 상태로 그냥 그러네요. 봉인이 됐던 그러니까 겁니다. 돈도 다 넘어갔고 다 그리고 넘어갔죠. 이제 이화영 지사가 그걸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거는 지금 두 번이네요.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국제대회 끝나고 마닐라 국제대회 끝나고 이러저러해서 이제 쌍방울에서 비용 대주기로 했다라고 한번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선거 출마하면서 일종의 결산 차원에서 돈 다 넘어가고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두 번 했다는 거죠. 돈의 액수 자체를 뭐 구체적으로 뭐 밝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뭐 몇백만 불이라고 그 액수도 사실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액수도 얘기를 하고 액수 자체가 300만 불, 뭐 500만 불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그거보다 좀 약간 적게 사실 이화영 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적게 얘기를 하시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제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 진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수사 검사가 그거 지사한테 보고했어요? 언제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물어봤죠. 네. 예, 많이 물어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게 음. 그런 진술이었던 것이죠. 음. 2023년도 네. 23년도 약 6월 경에 있었던 네. 그때 진술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자세히 그렇습니다. 진술을 했기 자세히 때문에 진술을 했고 네. 예, 자세히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음. 그 부분까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뭐 받아본 자백 진술 중에는 굉장히 뭐 신빙성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예. 그렇죠.